아산에 있는 보일러 생산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공장을 임시 폐쇄하고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산 보일러 공장을 비롯해 당진, 닭고기 가공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도가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충남 지역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는 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했습니다. 충남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주 만에 1.5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6일 충남 전역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로 미끄러운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간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16일 오후 3시 10분쯤 예산군 고덕면 당진 영덕고속도로 대전 방향 17km 지점에서 탱크로리와 대형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 차량에 실려있던 일부 철제 자재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부여 1터미널에서는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영 체감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경영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또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충남 지역 소상공인 330명에게 지난해 경영 상황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82.7%는 경영 체감도가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매출 역시 전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답변이 85%를 넘었고 증가는 5.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절반 이상은 매출이 20% 이상 하락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거의 버티는 수준? 사람이 거의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이렇게 안 돌아다니신다고 해야 되나? 네, 특히 이 주변 가까운 데서 터지니까 더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충남도의 피해 지원 정책에 대해선 부실했다는 평가와 보통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만족한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건 지역화폐 확대였습니다. 이어서 자금 지원과 고용보험료 지원 점수가 높았습니다.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에는 홍성 사랑 상품권은 매출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성 사랑 상품권이 올해부터 이제 발행이 되었고 우리 명동상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 환경은 어떻게 예상했을까?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침체될 것이라고 답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희망하는 지원책을 물었습니다. 경영자금이나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같은 자금 지원이 가장 많았고 각종 보험료 지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충남 소상공인들은 경영 유지, 경영 축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정책 설계, 그다음에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1:1 면접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거리 두기는 완화됐지만 코로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아산의 한 보일러 생산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현재 공장 직원과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충남도 내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긴급 방역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아산시 탕정면에 소재한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 근무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밀접 접촉자 8명을 검사한 후 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기 검사자를 제외한 전 종사자 63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5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어제까지 이곳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67명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57명이며 가족이 10명입니다. 총 67명의 확진자 중 4명은 연휴 기간 중 타지역 검사 확진자이며, 충남도 내 검사망을 집계하면 총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직 전수조사 결과가 다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추가 확진자는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도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역학조사팀을 즉시 구성하여 파견한 후 현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즉시 모든 공장 내 방역소독 조치를 취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전 직원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곳 공장에서 16건의 환경검체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도에서는 현장 위험도 정밀평가, 심층 역학조사 및 감염 경로 추적 조사를 통해 지표 환자와 감염원을 보다 철저히 밝혀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00인 이상 종사자가 근무하는 공장에 대해 도와 시군의 합동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금주중 실시하고 사업장들에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3차 유행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촘촘하고 정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보다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강화하면서 방역의 고삐를 더욱 확실하게 당기겠습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본격화할 백신 접종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제 초중,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가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최선을 다했던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주 만에 1.5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시민과 소상공인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김단비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성급했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설 연휴가 막 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글쎄 아직은 조금 일르다고 봐요. 좀 더 있다가 내렸으면 좋다는 그거죠. 명절 지나서 상황을 봐서 그때 좀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성급하게 너무들 서두르는 것 같아요. 너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돌아다니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러니까 조금 내려간 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거리두기는 어쨌든 간에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떠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거의 차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 시민들이나 우리 개개인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거리두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걱정과 달리 영업이 제한돼 생계에 위협받았던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결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도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
아무래도 희망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쪽 지방은 많이 적었는데도 단계를 똑같이 이제 2.5단계로 유지를 해서 영업에 좀 지장을 많이 받았는데 운수업계 종사자들도 대체로 반기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덩달아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손님이 없고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우리 택시업계도 너무 버티기가 어렵고 무척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가게세도 내기 어렵고. 식당들은 운영 시간 제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막막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되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또 인력을 충원하고 영업을 정상화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려가서 좋긴 한데 이제 직원분들도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구하기도 또 새로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기존의 이모들은 이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일을 하시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풀렸다고 해도 다 100% 좋은 건 아니라 가지고. 10주 만에 완화된 거리두기를 놓고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유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충남 행복주택에서 첫 번째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 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영섭, 김혜진 씨 부부는 최근 첫 아이를 출산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가 기존 15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줄었고 거주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행복주택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충남도의 핵심 사업으로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2명을 출산하면 100%를 감면받게 됩니다. 충남도가 한국식품 유통업체인 왕글로벌넷과 수산식품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왕글로벌넷은 미국 현지에서 13개 직영점과 2,300개 거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올해부터 5년 동안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산식품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1년 평균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도내 수산식품 수출 총액의 25% 규모입니다. 또 충남과 미국 현지에서 각각 수출 상담회를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최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양극화 해소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지난해 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근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당연직과 경제,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합니다. 이번 정비는 농지의 소유와 임대,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 행정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작성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입니다. 충남도가 생활 속 규제 개선을 위한 도민 공모를 실시합니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분야는 일상생활과 복지,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입니다. 공모는 누구나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농가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푸드플랜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거나 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출하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품목은 청양고추와 맹문동, 녹두 등이 올해 새로 추가돼 5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 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청양군은 지난해 178농가에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